다 해오시면 되겠고, 오늘 41쪽 들어가겠습니다. 41쪽부터 출발할게요. 야, 이번 주 일요일부터 보강이 있는 거 아시죠? 이번 주 일요일부터 보강이고, 너는 몇 시에요? 1시. 뭘 한자? 니네 2시 40분 아니야? 니네가 2시 40분일 텐데? 2시 40분에 오시면 돼요. 이번 주는 주말 클리닉은 없고,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대신, 이번 주 숙제 안 한 인간들은 디텐션 보강 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시면 되겠고요. 숙제 안 한 인간들 대상으로는 그게 있고요. 숙제한 사람들에 한해서는 이번 주까지는 클리닉 없습니다. 다음 주부터 클리닉 시간에 테스트를 볼 건데 인화여고가 얘네 금요일이 빌 거야. 이미 도영쌤이랑 얘기를 끝냈는데 니네 모의고사를 다음 주부터 모의고사 분석을 한다고 했는데 그거를 아침 6시? 아침 6시 한다. 오후 6시? 미안해. 아침 6시는 자고 있을 시간이죠. 오후 6시 한대요. 그래서 먼저 하고 넘어오니까. 그래서 잘 들어라. 다음 주부터 니네 잘 들어. 그 모의고사 수업을 앞에 듣고 와야 되는 애들이 있어서 수업 시간이 10분 늦어졌어요. 그러니까 7시 20분이 아니라 7시 30분까지 오시면 돼요. 수학은 7시 30분까지 오시면 됩니다. 대신 끝나는 시간이 정확하게 9시 15분까지로 연장이 됩니다. 5분만. 알겠죠? 왜냐면 앞에 영어를 하고 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영어가 아마 5시 50분에 시작을 할 건데 5시 50분부터 아마 7시 20분까지 안 돼. 그냥 쭉 한대. 최소 1시간 30분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래서 이동시간 10분이 있으니까 그 이동시간 10분 하고 넘어오면은 7시 30분 정도 될 거니까 그냥 최대한 빨리 넘어오시되 나는 딱 7시 30분 딱 시간이 되면 바로 시작할 거야. 7시 반에 바로 시작을 해서 딱 이때까지 잡을 거고 대신 너네가 밀렸잖아요. 그래서 1학년들도 뒤에가 조금 밀립니다. 그것도 알고 있으면 돼요. 대신 1학년은 11시에 넘어서 끝나요. 그거보다 낫잖아. 그쵸,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11시 넘어서 끝나는 것보다 나으니까 그렇게 해서 다음 주부터 금요일만 월요일에 해서 없고 금요일만 됐습니까? 그래서 금요일만 그렇게 된다라는 거 알고 있으시면 됩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7시 20분까지 부랴부랴 튀어올 필요가 없다는 거야. 영어 끝나고 천천히 넘어와. 아마 그때 2juk 한다 그랬으니까 2중 모의고사 한다 그랬으니까 뭐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2중 모의고사인데 대부분 다 가더만. 2중 모의고사로 대부분 다 가더만.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금요일 뒷시간이 물리학하는 애들도 없고 다 시간이 여유가 있으니까 웬만하면 금요일날 남아서 클리닉을 할 건데 도저히 금요일날 안 되는 아이들은요 일요일날 부르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 알겠죠? 자,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3번부터 쭉 들어갈게요. 앞에 봅시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등차수열의 합공식을 배웠고 걔네들을 활용하는 아주 기초적인 문제들은 다 풀어봤습니다. 오늘은 걔네들의 응용 문제들을 좀 봐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여기 있는 3번부터 6번까지의 내용들을 봤을 때 오늘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 이런 문제들과 더불어서 더 같이 중요한 거는 여기 6번이에요. 오늘 얘가 제일 많이 중요하고 오늘 등비수열의 합도 일반적으로 조금씩 더 보고 마무리 지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번 주 일요일 수업에 수열의 합 다 끝낼 겁니다. 그러니까 6강이 내용이 별로 없어서 그냥 6강 내용까지 해가지고 일요일날 다 끝낼 거예요. 그럼 일요일날 다 끝나버리면 시험 범위는 어디까지 되겠습니까? 다음 주부터 시험 본다 그랬죠, 클리닉 때? 시험 범위가 어디가 될 것 같아? 시험 범위 어디가 될 것 같아, 시험 범위? 미리 얘기한다, 일주일 전에. 시험 범위는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부터 수열의 합까지 시험 보겠습니다. 됐죠? 기출문제 변형해서 볼 거니까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에서부터 볼게요. 그리고 그 점수는 부모님께 바로 안내가 된다는 점 알고 있으시면 돼요. 그냥 가차없이 문자 가요. 점수 바로 갑니다. 가차없이 갑니다. 성취도로 가지 않고 그거는 점수로 갈 거예요.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 그래서 그거는 내가 점수 기록할 거고 내가 직접 그거 상태 봐서 제일 많이 틀린 문제들은 오답 정리해드릴 거예요. 알겠죠? 제일 많이 틀렸던 문제들 한 2-3개 정도는 수업 시간에 가지고 와서 같이 풀어드릴 테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시험 복습할 때. 알겠죠? 그리고 아마 다음 주 금요일이면 진도가 끝날 거야. 다음 주 금요일에 진도 다 끝내면 다음 주 일요일부터 해서 남은 한 2.5주간은 뭐 할 거냐면 그 우리 시험 대비 교재 있죠? 시험 대비 교재가 이번에 100%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다 바뀌어서 여러분들 기출 문제들만 내가 딱 250문제 싹 모아놨어요. 이 동네 학군지 포함해서. 이 동네랑 학군지 포함해서 250문제 다 모아놨으니까 그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250문제 다 풀고 들어가는 것이 이번 시험의 목표입니다. 그렇게 해서 풀 건데 시험 대비 교재 들어가면 미리 얘기할게요. 너네가 미리 안 풀어오면 도저히 도움이 안 되는 게 이번 시험 대비 교재야. 됐니?
그러니까 내가 시험 대비 교재를 이 책 끝나는 날, 다음 주 금요일날 바로 줄 거고, 다음 주 금요일날 바로 주면서 일요일 수업에 올 때까지 몇 번까지 풀어오세요를 얘기할 거야. 그러면은 손 못 대도 좋으니까 문제는 읽고 거기에 해당하는 접근법 정도는 너네가 생각해서 와야 돼. 알겠죠? 그리고 그 문제를 보면 한 페이지에 문제가 2개씩밖에 없어요. 공간이 많단 얘기예요. 한 페이지에 2개씩밖에 없어요, 문제가. 공간이 많아요. 반 정도를 잘라. 항상 반 정도를 잘라서 위에는 너네가 미리 풀어보고 밑에는 내가 이제 던져주는 힌트들이 있겠죠. 그래서 밑에 내가 던져주는 힌트들을 좀 적고 힌트들을 받았을 때 여러분들이 틀렸던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그 틀렸던 문제들은 다 오답노트를 써오세요. 알겠죠? 그래서 틀린 문제들 오답노트를 써오시면서 복습을 스스로 해오셔야 됩니다. 대신 그거를 시킬 것이기 때문에 이번부터는 교과서 변형집이 안 나갑니다. 숙제로. 교과서 변형집이 숙제로 안 나가고 그거는 단원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너네가 부담 없는 선에서 숙제를 할 수 있겠다 싶을 때 내가 압축해서 드릴 거예요. 됐죠? 압축해서 이거는 풀어봐야 돼 하는 문제들로만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교과서 변형집에 집중하지 말라는 게 지금 여기 내용입니다. 왜냐? 안 나오더라고. 교과서에 집중해서 나오는 학교가 이나요고라고 기대를 했지만 1학년은 그랬고 2학년도 그러긴 했는데 그래도 2학년도 나름 선생님들이 그래도 수능을 좀 생각해서 내신 듯한 모습은 조금 보여요. 그건 조금 내가 칭찬해 줄 만해요. 이내 학교는 전반적으로 마음에 안 들지만 그거는 하나는 칭찬해 줄 만해요. 그래서 약간 좀 기출 문제들을 다 돌리면서 교과서에 비슷한 문제들을 다 해결해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런 다음에 그거를 좀 끝내놓은 다음에 교과서로 마무리 점검을 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부러 교과서 변형집을 지금부터 주진 않을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교과서 변형을 지금부터 주진 않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고요. 대신 이번 시험 대비 코스는요. 내가 이제부터는 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간단하게 개념 설명해주고 복습을 시켜줄 거야. 근데 그거를 복습을 시켜주면서 가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개념들이 있을 건데 그 개념들 설명 다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수업에서 바뀌는 건 없어. 근데 니네가 어디를 까먹었고 어디를 모르고 그래서 나는 어디를 집중적으로 파야하게 된다 정도는 니네가 미리 파악하는 게 좋아. 됐죠? 그냥 나는 아무것도 몰라 해.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대로 하면은 이번 시험 대비 교재는 절대 여러분들한테 효과를 얻을 수가 없어요. 니네가 적극적으로 좀 어느 정도 좀 해놓고 와야 돼요. 손 못 대도 좋으니까 도전이라도 해가지고 와야 돼. 기출문제가 막 어려운 것만 있는 건 아니고 쉬운 것도 다 섞여 있어요. 물론 학군지가 다 섞여 있고 위에 출처가 다 밝혀져 있으니까 아유 내가 못 건드는 학교네 패스 아니라고. 신송고 문제 있고요. 해송고 문제 있고요. 저기 송도 109 다 있어요. 송도 109 문제 다 넣었고 청라 지역도 다 넣었어요. 인천에서 얘기하는 학군지는 다 넣었고 특목고 다 넣었어요. 특목고 문제들까지 다 넣어서 이 동네 플러스 알파에서 총 30개 학교를 변형했습니다. 30개 학교 문제들을 변형해서 만든 225문제고요. 그 225문제를 풀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이 학교가 약한 애가 아니라 어느 주제가 약한 애를 파악하셔서 오는 게 중요해요. 알겠지? 그랬을 때 내 수업을 듣고 그거를 이제 복습을 하면서 어느 쪽에 복습을 해야 된다라는 지금부터 전략을 세워야 되는 거야. 개념을 일부러 천천히 나가면서 개념을 쌓아드렸다면 이젠 약점이 보이게. 약점이 보이면 그 약점을 채워나가는 시기가 시험 대비 코스 기간이야. 그렇게 해야 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너네가 생각하는 강점들은요. 어차피 내가 조교쌤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차피 숙제 피드백을 하다 보면 드러나. 그럼 어차피 드러나니까 그 드러나는 내용들은 내가 그냥 빠르게 넘기면 돼. 그리고 내가 집중해야 되는 포인트에 빠르게 집중해서 넘어갈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갈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시면 됩니다. 즉 지금부터라도 개념은 완벽하게 파놓고 가세요. 알겠지?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하는데 개념 모른다. 의미가 없어요. 어디서 수업을 듣든.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건 진짜 의미가 없어요. 개념을 모르면은 어떤 이제 되게 유명하신 분의 수업을 들어도 의미가 없어요. 개념을 모르는 상태라면. 그러니까 개념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파놓고 오는 게 좋아요. 설명을 지금 해줄 때 제대로 이해하시고 집에 가셔서 최소한 그 정도 복습은 다 해와야지. 그게 숙제잖아.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지금 충분히 숙제는 잘 해오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밀리지 말고 다 하고는 있지만 이게 주말에 안 나오고 싶어가지고 그런 걸 알고 있는데 이제 주말에 나오니까 아유 숙제 밀리면 되지 뭐 어차피 남아서 더 하면 되지 뭐 이 생각하실까봐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지 마. 알겠지? 적극적으로 해와. 알았죠? 적극적으로 해오세요. 적극적으로. 알겠지? 그리고 활용을 잘 하세요. 시험 대비 코스는요. 활용을 잘하는 게 중요해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활용을 잘 하세요. 자, 3번부터 가겠습니다. 앞에 보세요. 자, 쭉 가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은 나한테 조건이 2개가 주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첫째 항부터 제 몇 항까지의 합을 알려드렸고요. 첫 번째는 첫째 항부터 제 몇 항까지의 합?
5항까지의 합이 15. 끊어볼까요? 그러니까 첫째 항부터 제 5항까지의 합이 15라고 주어졌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첫째 항부터 제 몇 항까지의 합이 80이라고 주어졌나요? 제 10항까지의 합이 80이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조건이 주어졌으니 그럼 내가 지금부터 원했던 것 첫 번째가 그러면은 저는 제 5항까지의 합도 알고요. 제 10항까지의 합도 알아요. 그럼 나중에 이거는 좀 활용하면 될 것 같아요. 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원하는 걸 보시면 우리가 원하는 게 첫째 항부터 제 몇 항까지의 합을 궁금해하고 있으니까요. 20항까지의 합을 궁금해하고 있으니까 그래요. 그럼 나는 이거를 통해서 제 20항까지의 합을 찾아보겠습니다. 라고 생각해 주는 게 지금 여기 세 가지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면 나는 여기서 첫 번째로 봐야 되는 거는 바로 어디일 거냐면 그럼 얘를 통해서 보는 순간 우리는 제 20항까지의 합을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들이 있겠지. 그럼 걔를 먼저 좀 써보고 가자.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우리 합 구하는 공식만 기억하시면 되고 여기 있는 우리 수열은 등차 수열입니다. 그럼 등차 수열의 제 20항까지 합 구하는 공식을 다시 한 번 더 떠올려봐. 그럼 우리 이미 알고 있어야 돼. 얘 몇 분의야? 다 같이 얘기해봐. 이거 몇 분의? 2분의. 우리 앞에 있는 거는 누가 먼저 오고요? n이 누구야? 그치? 항번호 20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우리는 첫째 항에 몇 배를 해준 후에 2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는 항번호에서 얼마 뺀 거에? 하나 뺀 거에 그 다음에 뒤에 누가 붙는다는 거 기억하시면 공차 이렇게 해서 구하면은 오히려 첫째 항과 공차만 찾으면 되네. 이렇게 생각해 줄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아니 그럼 첫째 항과 끝항을 이용해서 구해도 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끝항을 구하려면 얘네들도 끝항을 다 다르게 봐야 되잖아.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그거는 좋은 선택은 아닐 거라는 거야.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렇게 해서 생각을 해서 봐야 돼요. 등차수열합 공식은 웬만하면 첫째 항과 공차를 활용한다. 끝항이 주어진 경우를 쓰는 경우는 끝항이 대놓고 줬을 때만 쓴다. 라고 얘기를 해준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것만 다시 한 번 더 떠올리시면 첫째 항과 공차 찾기 싸움이네요. 라고 넘어가시면 돼요.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럼 그걸 통해서 우리는 제 5항까지의 합도 똑같이 구해봅니다. 그럼 제 5항까지의 합도 마찬가지 우리는 첫째 항과 공차를 활용해서 구할 수 있죠.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다 같이 얘기해봐. 똑같이 몇 분의, 그러니까 얘도 몇 분의 2분의 여기 항번 얼마? 5. 그 다음에 우린 첫째 항에 몇 배 해주시고요. 2배 해주고 거기에 우리는 더하기 몇 D가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요. 그치. 하나 뺀 거 공차니까 4D. 이렇게 되는 거지.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들은 이렇게 다 약분이 될 거니까 그럼 이들을 다 약분해주게 되면서 나는 O 괄호에 우리는 A 더하기 2D 이렇게 잡아줄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렇게 잡아줬을 때 얘 합은 줬어요. 얘가 지금 이제 대놓고 얼마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그치. 얘가 15니까 5로 나눠주면 A랑 2D 나오지.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5로 나눠주게 되면서 나오게 되는 계산 결과 A 더하기 2D 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15를 5로 나누면 되겠네. 정답 얼마예요?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가 3 이렇게 찾아주면 돼요.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우리는 제 10항까지 합도 똑같이 우리는 첫째 항과 공차를 이용하면 되겠다.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똑같이 등차수열을 합공식 그대로 갖다 쓰니까 똑같이 분모 몇 분의 2분의 여기 항번호 얼마 써주고요. 10 써주고 우리는 첫째 항에 몇 배 해준 다음에 2배. 그 다음에 우리는 항번호에서 하나 뺀 거에 공차니까 몇 D? 9D. 그러면 나는 여기서 10과 2가 약분이 되겠지. 곱하기니까. 맞아? 그럼 얘네들 약분해주게 되면서 나오게 되는 나는 5 괄호. 우리는 이번에 2A 더하기 9D 나오네. 그랬을 때 얘가 이번에 얼마가 되었다라는 것까지만 보여주면 되니까요. 제 10항까지 합이 얼마? 아유, 그러면은 또 정리했다. 그래서 우린 2A 더하기 9D 나왔습니다. 얼마예요? 오케이. 그러면 니네 첫째 항과 공차 찾는 게 정답이야. 얘네들 뭐 하면은 답 나오게 생겼어요? 연립하면 되겠지. 그래서 우리는 첫째 항 찾고 공차 찾아서 대입하면 정답 나온다. 이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간단하지?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5분 드릴게요. 답 완성하시고 뒤에 거부터 풀어보시면 됩니다. 3-1번부터 풀어보세요. 준비! 시작! 풀어보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바로 질문하세요.
자, 내가 너네한테 다시 한번 부탁을 하겠는데 만약에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인화요구 기출문제입니다. 잘 보셔야 돼요. 인화요구에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잘 보세요. 내가 이거 실제 인화요구 기출문제 숫자 바꿔서 가져온 거예요. 잘 보세요. 자,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이런 문제 나왔으면 제일 먼저 뭐 해주시는 게 필요해요? 뭐라고? 오, 일반항을 구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 일반항을 AN에 맞춰야 될까요? SN에 맞춰야 될까요? 지금은? 그치. SN이라고 할 때 우리가 원하는 게 SN 어쩌고 저쩌고잖아.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읽으면은 방향을 잡아. 어떤 방향을 잡냐면 동그라미 우리가 원하는 건 SN이었고 그 SN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 이 얘기니까 그럼 나는 무조건 SN에 집중을 하면 되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수열의 합을 찾을 수 있는 조건이었던 첫 장과 공차가 주어졌는지를 봐. 안 줬으면은 항 두 개를 줬을 테니까 그걸로 찾으면 되는 거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만약에 쟤처럼 간단하게 줬다. 그럼 바로 뭐 하면 돼? SN 그냥 찾아버리면 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우린 제 n항까지의 합이니까 공식 바로 얘기해 봅시다. 자, 그러면은 우린 이쪽에서부터 같이 한번 더 볼게요. 제 n항까지의 합은요. 자, 그럼 우리 여기 다시 한번 더 얘기합니다. 몇 분의? 우리 몇 분의? 같이 얘기하면서 와. 몇 분의? 그치. 2분의 우리 여기 올라오는 게 첫 번째 누구? 10. n이죠. n. 항번호 n.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첫째 항에 몇 배 해준 후에 2배 해주니까 우린 14 곱하기 2에서 28. 그 다음 이 항번호에서 하나 뺀 거에다가 공차 마이너스 얼마 곱해준 거랑 같으니 마이너스 4를 곱해준 거랑 같으니 여기 있는 얘 안에 있는 1차식만 정리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얘가 그래서 내가 이렇게 2분의 1을 빼고 그 다음에 나는 여기 곱하기 n에 나는 얘네들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면서 나오게 된 마이너스 4n 그 다음에 나는 더하기 4되니까 28이랑 더해서 더하기 32 여기까지 이렇게 잡아준 게 SN이야. 뭐 여기까지만 잡아주면 되겠죠. 그럼 SN은 일단 여기서 끝났네. 근데 이거 잘 보니까 얘가 현재 몇 차 함수야? 이렇게 딱 보니까 이 친구 2차 함수죠. 그럼 우리는 몇 차 함수의 최대값 구하라고 하고 있는 중이야 이거 잘. 그치. 2차 함수의 최대값 하고 있으네요.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2차 함수의 최대값을 찾아주는 거니까 우리 다시 얘네들을 다시 한 번 더 만들어야 됩니다. 무슨 제곱식으로? 완전 제곱식 꼭지점 찾아야지.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찾고자 했던 이 친구는 옆에다가 적어주자면 얘가 바로 2차 함수의 최대 최소고 자, 니네가 1학년 때 까먹으셨죠? 1학년 때 배웠던 내용이긴 하지만 너무 오래돼가지고 까먹으셨을까봐 다시 한번 개념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까먹은 사람만 적어놓으세요.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자,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얘기하는 나의 방법은 분명히 하나였습니다. 자, 까먹은 사람만 적어놔. 기억나는 사람들은 안 적어도 돼. 지금은.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자, 그럼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는 반드시 내가 뭘 이용해서 판단한다 그랬습니까? 2차 함수의 최대 최소입니다. 뭘 이용해서 판단해야 되죠? 답은 나왔는데? 뭘 이용하자? 뭘 활용하자? 그치, 그래프.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는요, 그래프로 보는 게 최고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활용해서 그림으로 이용하는 거야. 그래서 그래프를 활용해서 보는데 그럼 2차 함수는 어차피 두 개 중 하나야. 아래로 볼록이든가 위로 볼록이든가.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2차 함수는 이렇게 생겼든가 아니면은 요렇게 생겼든가 이렇게 해서 두 개 중에 하나로 우리가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겠지요. 그럼 나는 여기에서 이렇게 두 가지로 잡아줬을 때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잘렸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잖아 원래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문제를 보면 알겠지만 범위 제한을 해도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얘는 범위 제한을 해봤자 어차피 n이 0보다 크다라는 것만 알아 아니면 작다라는 것만 알아? 크다 항번호니까.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얘가 0보다 크다라는 것만 알고 있으니까 결국 뭐야? 오른쪽에 있는 건 다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야.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려면은 이 그래프에서 0이라는 친구를 정해주는 게 필요한 거야.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0이라는 친구의 위치를 정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집중을 하는 게 딱 하나인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 2차 함수는 기준점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이잖아. 그럼 2차 함수의 기준점을 딱 잡아봐. 그게 바로 무슨 점이라 그랬어? 2차 함수의 기준점은 무슨 점? 중점? 그 중점을 뭐라 그래? 꼭지점이라 그래.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 중점을 꼭지점이라 그래.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있는 요 점, 그리고 여기 있는 요 점, 그래서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는 꼭지점에 집중한다. 이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 그래프가 됐든 이 그래프가 됐든 일단은 꼭지점부터 찾아. 왜? 그래야 범위 자를 수 있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꼭지점을 확인을 하시고 그 꼭지점 위치를 토대로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해주시는 거냐면 그 꼭지점 확인을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범위를 나누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네들의 범위를 파악하셔서 우리는 최대 최소를 파악하는 것이 3번인데 그 최대 최소를 파악할 때 가져오는 게 함수값의 최대 최소를 파악하는 겁니까? 아니면 x들의 최대 최소를 파악하는 겁니까? 함수값이야, x값이야? 함수값, 즉 y들의 최대 최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2차식 전체를 퉁쳤을 때 나오게 되는 y값의 최대 최소를 찾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그 y의 값의 최대 최소를 찾아준 게 정답이라 제일 높게 있는 거랑 제일 낮게 있는 것만 읽어주면 그게 정답이라는 거야.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이 3단계에 맞춰서 일단은 누구부터 확인해 주셔야 되냐면 계속 꼭지점부터 확인해 줘야 돼. 알겠지? 그럼 저 친구도 꼭지점을 확인해 줘야 되는 거고 그 꼭지점 확인을 위해서 필요한 게 완전 제곱식이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꼭지점 확인을 위해서 필요한 게 완전 제곱식이니 그래서 우리는 귀찮더라도 이 친구는 완전 제곱식을 하셔야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완전 제곱식 만들기 위해서 뭐 하냐면은요. 전개하고 묶을 수 있는 거 다 빼요. 그래서 최고 차이 계수가 1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거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최고 차이 계수가 1이 되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싹 다 정리하면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2분의 1에 n 집어넣으면서 나오게 된 나는 마이너스 4n 제곱 더하기 나는 32n. 거기서 마이너스 4가 다 튀어나갈 수 있죠. 맞나요? 그래서 마이너스 4를 튀어나가게 되면서 만들어낸 결국 마이너스 2에 우리는 n 제곱 마이너스 8n. 여기까지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식에서 얘의 꼭지점을 찾는 거야.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다 같이 얘기해볼래? 여기 필요한 숫자가 더하기 얼마? 그러니까 그치, 얘 반의 제곱이 필요하니까 더하기 16.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나는 더하기 16을 여기다 주고 원래 괄호 안에서 마이너스 16 해가지고 밖으로 빼내야 되지. 그럼 마이너스 16을 밖으로 빼낼 때 그냥 나가야 돼? 아니면 마이너스 2랑 곱해야 돼? 곱해서 나가야지. 그러니까 얘가 플러스 얼마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가 32가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까지 이렇게 잡아줬을 때 끝났네. 그래서 나는 마이너스 2에 n 마이너스 4의 제곱, 나는 더하기 32. 그럼 y값은 일단 관심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그래프를 그려서 판단하는 게 2번이니까 그럼 이렇게 해서 우리는 바로 뭐로 연결하시면 되냐면 그래프로 연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요 SN을 통해서 2차 함수가 된다라는 걸 확인을 했고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위로 볼로인 그래프죠, 이거. 그치? 최고 차이 계수가 음수니까. 끝 차이까지는요? 그러니까 위로 볼로인 그래프 이렇게 쫙 잡아주고 자 꼭지점을 얘기해 보세요. 얼마예요 꼭지점이 지금 딱 보니까? 그치? 여기 4야. 그러면 우리는 n은 어차피 0보다 어떻다 그랬으니까 큰 애들만 얘기한다 그랬으니까 0은 그러면은 얘보다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지금 딱 보니까 왼쪽 어딘가에 0이 있겠지. 맞아 여기까지는요? 그럼 뭐야? 내 그래프는 여기만 원해. 이거야. 맞아 여기까지는요? 그럼 최대값 제일 높게 솟아있는 있는 겁니다. 어디가 제일 높게 솟아있어요? 그러니까 어디가 제일 높아요? 지금 보니까 여기 때가 제일 최고로 솟아있지. 그러니까 얘가 최대값이었던 거야. 그럼 4일 때 1 함수값을 읽는 게 정답이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해서 정답이 얼마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으면 돼. 그래서 정답이 30인 거야. 이렇게 찾는 거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2차식이 나오면은 최대 최소의 냄새를 맡아 그래프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문자 2개짜리는 안 나와. 왜? 산술기하를 써야 되는 조건이면은 문자가 2개가 나와야 되고 걔네들이 각각 다 양수라는 조건이 주어져야 되는데 등차수열에서는 그렇게 만들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 공차라는 애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애라서.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안 나오니까 이 정도만 알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최대 최소는 2차 함수 아니면 산술기하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아니면 다 미분 때려야 돼.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알겠지? 자, 여기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 뒤에 그래서 여러분들 4-1번부터 쭉 한번 풀어보는데 마찬가지 5분. 준비 시작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나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지금? 이해되셔요? 여기까지는요, 문제 없어요? 자, 이제 어려운 거 하나 볼까요? 수능에 나오는. 자, 대표형 5번 가겠습니다. 실제로 수능 문제를 변형한 문제입니다. 잘 보시면 돼요. 수능은 이거보다 조금 더 빡세게 나왔고, 여기 간화 조건이 섞여 있었고요. 그 수능 2017학년도 수능 나형에 나왔었던 문제는 여러분들 학교 내신에서 이미 활용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리뷰 코스 교재 보시면은 거기에 이미 문제가 있으니 그 문제를 통해서 풀어드리는 걸로 하고, 그 원본은요, 뒤에 있어요. 뒤에 배운 내용 확인하기에 그 문제 원본이 있습니다. 절대값 A6와 절대값 A7이 같다라고 했을 때 어쩌고저쩌고 그거 이용해서 활용하는 문제인데 이미 그거를 푼 사람도 있고 안 푼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고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보세요. 그리고 최근에 이게 선택수능으로 돌아오면서 선택수능이 되면서 이 친구를 조금 활용해가지고 수열을 좀 빡세게 내는 문제가 트렌드예요. 요즘 4점짜리는 좀 그런 게 있어. 아마 니네도 그럴 것 같아. 아직 올해 6월 문제는 내가 아직 보질 않아가지고 내가 이번 주말에 시간 재고 한번 100분 재고 한번 또 하고 혼자 또 새벽에 안녕하세요 하면서 혼자 해설 강의 찍어보면 알겠지만 그때 해보면은 알겠죠. 올해 6월에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근데 내가 아직 문제를 보진 않아서 내가 올해 처음으로 3학년 안 하니까 처음으로 3학년 안 하거든요. 행복해요. 고3을 처음으로 안 해요. 행복합니다. 그래서 아직 문제를 안 봤는데 아마 올해 6월에도 나왔다. 이번엔 좀 쉽다는 평이 많았던 6월 모평에서 나왔다. 그러면 니넨 빼박이야. 학교 내신에서 무조건 나와. 알겠죠? 학교 내신에서 무조건 나온다는 얘기니까 그것도 생각하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대표형 5번은요. 이것 좀 기억해 봅시다. 좀 약간 전략 같은 거라서 전략 좀 잡아드리면서 넘어갈게요. 해시태그입니다. 자, 이거를 그냥 무턱대고 저기 절대값 보고 설레가지고 그냥 절대값 그대로 만들어버리면은요. 될 것 같아? 아니면 안 될 것 같아? 이 식은 실제로? 이거 개항이에요. 절대값을 그냥 가지고 이거 절대값 A1, 절대값 A2, 절대값 A3, 절대값 A4 해가지고 절대값 A20까지 해야지. 헤헤헤. 하면은 애매해져요. 왜냐? 이 친구들은 절대값을 씌웠다는 건 절대 뭐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얘긴데 음수를 절대 인정하지 않고 만약에 설령 음수가 나오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걔를 양수로 바꿔가지고 우리가 부호를 없앤 상태에서 계산을 해주기를 바라는 게 지금 현재 여기 있는 절대값 시그마의 의미인데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절대값 시그마의 의미인데 지금 잘 보면 알겠지만 공차가 마이너스 3이에요. 점점 어떻게 되냐면 떨어져. 21일 기준으로 점점 떨어져. 그럼 얘는 100% 뭐 하는 순간이 생기냐면 음수가 되는 순간이 생겨. 근데 그 음수가 되는 순간이 얘한테 걸리든가 우연찮게 너무 땡큐해서 선생님이 너네를 너무 생각해줘가지고 안 걸리던가 아니면 그냥 음수에서 끝나든가 양수에서 끝나든가 둘 중에 하나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중에서 하나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먼저 이 문제를 풀 때는 가이드라인을 잡아야지 문제가 풀릴 것 같아요? 아니면 안 잡아야지 풀릴 것 같아요? 그런 가이드라인은? 잡아주는 게 나아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사실 절대값 시그마 문제는요. 얘네들 그냥 수열의 합으로 무턱대고 덤볐다가는 절대 안 풀리고요. 그래서 얘네들은 약간 전략이 바로 뭐냐면 첫 번째, 일단 얘네들은 일반항에서의 부호가 중요합니다. 왜? 시그마라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숫자들을 실제로 더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숫자를 대표해주는 게 일반항이니까.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 문제는요. 첫 번째가 무조건 뭐여야 되냐면 귀찮더라도 수열의 합으로 바로 접근하지 마시고 일반항부터 좀 파악하실 필요가 있어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일반항을 조금 확인을 하시는데 그 수열의 일반항을 보는 것 자체가 실제로 여기 시그마 안에 들어가 있는 세부 사항을 보는 거고요.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근데 그 시그마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세부 사항에 집중을 했을 때 그 일반항에서 파악하셔야 되는 건 바로 뭐냐면 부호가 바뀌는 순간이 분명히 생길 겁니다. 그 부호가 바뀌는 순간이 제 몇 항부터 바뀌는지 아니면 제 몇 항까지가 우리가 알고 있었던 부호가 되는지 그걸 파악해 주는 게 좋아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일반항을 통해서 첫 번째로는 반드시 어디를 확인을 해주시는 게 시작이냐면 부호 변화. 그래서 부호 변화의 시작점. 이거를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부호가 바뀔 것인지를 보여줘야 일반항에서 그 다음 거를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가 달라지게 된다라는 게 느껴질 거냐면 이게 절대값의 힘인데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있는 부호 변화의 시작점을 파악하는 그 순간부터 뭐야? 얘네들은 수열의 합이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절대값의 성질이잖아.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있는 얘 두 번째로 파악하시는 게 바로 절대값. 그래서 여기 있는 요 절대값의 성질을 활용합니다. 그래서 절대값의 성질을 활용해서 제발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냐면 음수가 나오는 항들이 있죠.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는 절대값의 성질을 활용해서 음수로 판정된 항들이 있을 건데 그때 음수로 판정된 항은요. 실제로 우리가 절대값의 계산 결과를 유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게 원칙이죠.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절대값을 씌우는 순간 마이너스는 붙어요? 아니면 사라져요? 사라져요. 그럼 원래 수열의 합에서는 그걸 빼야 되는데 반대로 얘는 빼는 것이 됩니까? 더하는 것이 됩니까? 더하는 것으로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숫자가 달라지게 되죠. 그러니까 음수로 판정된 항들을 뭐로 바꿔줘야지 얘네들을 계속 더합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냐면 마이너스를 줘야 양수로 바뀌어서 계속 더할 수 있습니다를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게 되는 거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음수로 판정된 항에 뭐를 좀 바꿔주시는 게 필요하냐면 부호를 좀 바꿔주세요. 숫자가 바뀌진 않으니까. 그래서 부호 변화를 시켜주는데 그때 그 부호 변화를 시켜주는 게 그냥 앞에다가 뭐 갖다 붙여버리기만 하면 돼요? 마이너스 곱해버리면 되잖아.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 항의 부호를 변화합니다. 그 부호 변화를 활용하는 건 이거예요. 곱하기 마이너스 1이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곱하기 마이너스 1을 활용해서 플러스로 바꿔버리시면 돼요. 그럼 뭐야? 시그마가 쪼개져 아니면 안 쪼개져? 쪼개지는 시그마.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거에 대한 식변화가 세 번째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시그마를 활용해서 풀면은 식이 조금 더 간단해지는 거야. SN으로 푸는 것보다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요 시그마를 그래서 분화하세요. 정확하게면 분리하는 거지. 시그마를 분리해서 다 제 몇 항에서부터 시작하게 만들어주면 되냐면 1항.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시그마 분리를 통해서 다 제 몇 항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되냐면 자 이렇게 제 1항이 무조건 시작점이 되면 됩니다. 그래서 제 1항이 시작점이 돼버리게 되면 그 순간 등차수열의 합공식을 쓰는 것 가능해요? 아니면 불가능해요? 그 순간 합공식을 써도 돼요? 안 돼요? 되거든. 그래서 제 1항을 시작점으로 만들어서 뭘 활용하시면 되냐면 합공식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합공식 활용을 해서 나는 단순하게 뭐로 계산할 거냐면 시그마로 계산할 거거든요. 시그마로 이거를 좀 편안하게 계산하는 방법 그거를 지금부터 보여드릴 거고 미리 얘기할게요. 그때 여기는 합공식을 활용해도 되지만 그냥 이 합공식 밑에다가 뭘 써도 상관없다라는 거를 보여줄 거냐면 자연수 거듭 제곱합.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왜냐? 등차수열의 1반항은 무조건 몇 차 함수니까 1차 함수라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지. 그럼 1차 함수면은 시그마를 쳐도 어차피 1차식이잖아. 그럼 자연수 몇 제곱이니까? 1제곱이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K로 시작하는 1제곱이야. 그냥 단순하게. 그럼 니네가 이거는 계산이 가능하거든. K가 1에서부터 N까지 갔을 때 K. 이건 공식 알잖아. 2분의. 그걸 쓰자는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합공식으로 답을 유도해도 되지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마지막 합공식을 유도해도 되지만 뭐로도 유도할 거냐면은요? 자연수 거듭 제곱의 합. 자연수 거듭 제곱의 합으로도 유도를 할 거고 나는요. 미리 얘기할게요. 이따 2교시 때 보여줄 건 나는 자연수 거듭 제곱의 합으로 유도할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나 답 요걸로 유도할 건데 왜 이걸로 유도하는지를 느끼면서 오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딱 정리하시고 25분까지 쉬었다가 25분에 이어서 들어갈게요. 쉬었다 가겠습니다. 야! 뭐라고 이제? 자, 앞에 보세요. 자, 출발하겠습니다. 대표형 5번에 그래서 이 문제를 그래서 지금부터 풀어볼 건데 지금부터 잘 봐. 잘 안 볼 수 없어요. 무조건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세 단계에 맞춰서 풀겠습니다. 1번, 2번, 3번이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첫 번째, 나는 첫째 항이 22이고 공차가 마이너스 3인 등차수열 AN. 제일 먼저 찾아야 되는 건 그래서 누구 먼저 찾아라? 1번, 누구 먼저 찾아라? 1반항 찾아라. 자, 그러면 AN 1반항 찾아보세요. 그럼 AN 1반항은 첫째 항이 얼마이셨고요? 21이셨고요. 그 다음에 나는 N-1의 공차 마이너스 얼마가 되셨으니까요?
마이너스 3이니까 여기까지 정리하면은 맞아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가 마이너스 3n 더하기 얼마가 되는 거예요? 일반항이 마이너스 3n 더하기 24가 되죠. 맞아 여기까지는요. 자 그럼 이제부터 얘가 부호가 바뀌는 점을 찾아주는 게 필요한 거잖아요. 그럼 부호가 바뀌는 점을 찾겠다는 건 얘가 양수가 되는 점을 찾겠다 아니면 음수가 되는 점을 찾겠다. 뭐 그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그럼 양수로 잡아놓으면 얘가 어디까지다가 나올 거고 음수로 잡아주면은 얘가 뭐부터 음수입니다라고 나오겠지. 맞아 여기까지는요. 그것만 찾아주면 돼. 맞아 여기까지는요. 그럼 나는 음수로 잡을게요. 얘는 점점 떨어지니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양수로 잡아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나는 이렇게 잡아주게 되면은 마이너스 3이 넘어가니까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3n과 그럼 나는 여기는 24를 잡아줄 때 그럼 얘가 0보다 어떻다라는 것이 나오게 되었으니 그렇지 얘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나올 거니까 맞아 여기까지는요. 여기까지 끄덕끄덕 됐어요. 여기까지는 다. 그럼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n이 나옵니다. 그래서 n이 누구보다 크면은 무조건 얘는 음수가 된다라는 것이 드러나게 돼요. 그치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이제 이거를 해석하는 거야. 제 몇 항부터가 음수인 거야. 그러니까 얘가 제 9항부터가 음수였던 거야. 그러니까 이걸 보는 순간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제 9항부터 음수야. 그러면 제 9항부터 음수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다시 얘기하면 이건 절대값이야.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절대값을 붙이는 순간 제 9항부터는 앞에 누가 갖다 붙을 거라는 것까지 기억해줘야 돼. 그치. 그래서 절대값 an의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절대값 an의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제 9항이라든가 제 10항, 제 11항 이런 애들은 다 친구를 데리고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앞에 마이너스를 데리고 나오게 되는 거겠죠. 이 절대값을 없애주기 위한 하나의 장치들에 불과하니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까지 된다라는 것까지 확인해 주는 게 2번이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오케이?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부터 이렇게 해서 보았을 때 그러면은 두 번째 이제 바로 3번으로 넘어가서 시그마를 뭐 하는 거냐면 찢는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시그마를 찢으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20까지 가요. 그때 여기 20까지 갔을 때 나오는 절대값 AK잖아요.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절대값 AK로 잡았을 때 내가 지금부터 목표를 잡는 게 누구냐면 이 절대값만 없어져라 이거야. 지금 현재 얘만 사라지길 바라는 거고. 맞아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만 지금 현재 죽어라 이러고 있는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적어도 우리는 어떤 거를 찾아줄 수 있냐면 오케이. 그러면 나 그냥 나오는 거 찾을 수 있겠지. 제 몇 항부터는 내가 그대로 나올 것이고. 맞아 여기까지는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렇게 쪼개졌을 때 어떤 순간으로 쪼개줄 수가 있냐면 시그마가 어느 순간부터는 마이너스로 돼 있는 애들이 될 수도 있어. 이러면서 얘네들의 쪼개지는 거에 대한 뭐로 바꿔줄 수가 있냐면 합으로 바꿔줄 수 있을 거예요. 시그마는 쪼개는 게 가능하니까. 왜? 시그마는 시작점만 잘 정해주면 알아서 찢어도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연결돼 있기만 하면 문제가 없는 거잖아. 연결 안 돼 있어도 상관없고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렇게 해서 잡아줬을 때 그럼 이걸 판단하는 거야. 우리는 몇 항부터 마이너스 붙여야 된다는 걸 이미 알고 있으니까 여기 절대값 없애주기 위해서 마이너스 붙이는 건 제 몇 항부터? 9항부터니까 그럼 얘 시작점이 제 9항부터예요.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제 9항부터 끝까지는 계속 마이너스겠지. 1차 함수면 이렇게 계속 떨어질 테니까.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 끝항은 정해졌습니다. 제 몇 항이 끝이야? 그러니까 제 몇 항이 끝? 20. 그치? 저 수열의 끝이 20항밖에 없는데 그럼 제 20항까지 이렇게 잡아주면 되는 거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는 자기 자신이 나오는 순간이잖아. 그럼 제 몇 항부터 제 몇 항까지는 자기 자신이 나와. 1부터 몇 항까지? 8까지는 자기 자신이니까 이렇게 쓰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여기까지 끄덕끄덕. 여기까지 됐어요 다? 여기까지는 됐죠. 그러니까 8항까지는 자기 자신이 나오니까 절대값을 벗겨도 어차피 내 자신한테 하는 거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제 9항부터는 절대값 때문에 앞에 마이너스가 달려있는 애들의 합이니까 그래서 마이너스로 분리한다. 그래서 부호가 달라지는 그 순간을 우리가 분리한 거고 여기 앞에 붙어 있었던 마이너스는 앞으로 나가도 돼요? 아니면 안 돼요? 이거 시그마 성질에 의해서 나가도 된다 그랬지? 그러니까 쟤는 밖으로 빼.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시그마 그래서 나는 K가 1에서부터 8까지 갔을 때 나왔던 저기 있는 AK와 그 다음에 나는 여기 있는 시그마 똑같이 가. 그럼 나는 제 9항에서부터 20항까지 갔을 때 나오는
AK에 나는 플러스랑 마이너스의 곱이니까 얘가 마이너스가 된다는 것까지만 보여주면 끝. 그럼 얘가 현재 1항부터 시작이 아니니까 다시 바꿔야 되겠지. 그래서 우리는 1항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식을 변화해주게 되면 얘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제 1항에서부터 출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20까지 갔을 때 나오는 제 1항에서부터 20항까지의 합을 먼저 구해주는 게 필요하겠죠. 1항부터 바꾸려면. 거기에서 우리가 필요 없는 애만 없애버리기만 하면 되는 거야. 맞아, 여기까지는요? 그럼 나는 몇 항까지 합이 필요가 없어. 지금 상황에서는. 8항까지 합이 필요 없으니까 저렇게 시그마가 1이 아닌 거에 대해서는 1부터 바꿀 때는 필요 없는 애들까지 다 인정을 해주면서 싹 다 끝까지 더해준 후 필요 없는 것만 빼내겠다라는 전략으로 가시면 돼요. 이게 SN으로 쓰든 시그마로 쓰든 똑같아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SN이든 시그마도 똑같으니까 그래서 나는 K에서부터 8까지 갔을 때 나오는 AK를 빼주면 된다 전략. 됐어? 그럼 이게 다시 괄호로 들어가 있으니까 얘네들이 한 번 더 정리가 될 것 같다는 생각 들어 안 들어? 딱 들지? 맞아요? 똑같은 문자니까 정리가 다시 될 것 같지. 그래서 정리를 해주면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8까지 갔을 때 나왔던 AK의 마이너스 괄호 그래서 나는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20까지 갔을 때 나왔던 AK에서 나는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8까지 갔을 때 나오는 AK를 빼니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마이너스 마이너스 만나서 플러스가 되는 상황이니까 더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네들을 다시 한 번 더 더해주게 되면서 나오게 되는 계산 결과 그래서 나는 K가 1항에서부터 20항까지 갔을 때 나오는 AK가 결국 몇 번 더해지게 되는 꼴? 그치? 플러스니까. 맞아,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1 더하기 1에서 2번 이렇게 되는 거고 거기서 우리는 마이너스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20까지 갔을 때 나오는 AK를 빼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가 20이 아니라 여긴 8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거 됐죠? 그러면 이거를 합공식을 써도 되지만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내가 다른 방법 보여준다 그랬죠? 그럼 다른 방법은 여기 AK 대신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저기 일반항 마이너스 3n 더하기 24 집어넣어도 돼? 아니면 안 돼? 되거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 친구는 이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8까지 갔을 때 나오는 저기는 AK가 나는 N만 K로 바꾸면 되니까 마이너스 3K 더하기 23 이렇게 잡아줄 수 있을 거고요.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거기에 우리는 마이너스 시그마 K가 똑같아요. 1부터 8까지 갔을 때 나오는 AK 다시 누가 되냐면 마이너스 3K 더하기 24가 돼서 얘네들을 계산해 준 게 정답이 되는겨.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끄덕끄덕끄덕. 됐지? 왜? 어디? 아, 여기? 아, 20.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죠. 그래서 여기 20.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뭐, 늘 얘기하지만 계산 실수 제일 많이 하는 건 대학 교수님들이에요. 특히 수학과 대학 교수님들이 계산 실수 제일 많이 해요. 알겠죠? 누누이 얘기했어요. 나는 뭐 전문가에 준하는 사람이니까 전문가는 아니지만 전문가에 준하는 사람이니까 이 정도 사소한 실수는 해도 되죠. 자, 여기 보겠습니다. 너네는 하면 안 돼요. 나는 시험을 안 보지만 너네는 시험을 보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자, 그럼 이거 정리하면 되는 거고 자, 봐봐. 그럼 이게 자연수 1제곱이지. 그럼 자연수 1제곱 공식 써가지고 답 구해줘도 돼? 아니면 안 돼? 돼요. 그렇게 해서 찾아도 된다는 얘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제 알겠지? 내가 왜 합공식은 안 해도 된다고 얘기를 했는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오히려 2분의 n 플러스 1 그거 이용해서 우리가 답을 찾아줄 수 있기 때문에 등차수열의 합공식은 안 외워도 돼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답을 내는 거는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되는 거.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봐야 되는 거는 내가 이 단계에 맞춰서 문제를 풀고 있는 과정에서 시그마를 계속 바꾸고 있잖아요. 이 시그마를 바꿔내는 과정들을 전반적으로 다시 되짚으면서 이해하면서 넘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서 계산은 중간중간 진행해 주면 돼요.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지금부터 똑같이 5분을 드릴 테니까 이 한 문제라도 완벽하게 마무리하시면 되고요. 끝났다. 시간이 한 좀 남았다. 그러면 뒤에 문제들도 풀어보시면 됩니다. 준비 시작 한번 해볼게요. 풀어보세요.
자, 야, 조용히 하고. 자, 어려운 거 2개 나갔으니 쉬운 거 하나 봅시다. 앞에 볼게요. 자, 쉬운 거 봅시다. 쉬운 거. 자, 여기가 이 5번이요. 미리 얘기할게요. 수능에 나왔을 때 4점짜리고요. 얘 가지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고난도 주제야. 이해해야 되는 포인트는 무조건 어디냐면은요. 첫 번째 잘 들어. 계산량이 딱 개 많아. 해야 돼. 알겠죠? 계산량 많은 거 해야 돼. 어쩔 수가 없어. 근데 이 계산량 많은 거랑 이런 거는 다 여러분들한테 내가 그래서 인정을 했잖아. 그래서 내가 분명히 얘기를 했잖아. 시작할 때 이거 하나만에 5분을 써도 좋으니까 이거 하나만이라도 확실하게 이해하고 넘어가라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해해야 되는 포인트를 다시 한 번 더 짚어드릴게요. 다시 한번 체킹하고 넘어가야 될 이해해야 될 포인트가 첫 번째는 무조건 어디냐면 부호가 바뀌는 점을 왜 찾았냐요.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부호가 바뀌는 점을 찾은 이유는 절대값 시그마의 성질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 시그마는 다 더하라는 건데 내가 더해야 되는 거는 그냥 수열의 합을 더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인정하지 않은 친구들의 합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나오면은 계산 결과가 달라져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걸 없애버려야 되는 게 목표인 거야. 그래서 이거를 왜 찾았는지 1번.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걸 토대로 계산 결과가 달라졌지는 시그마가 분리가 돼야 되는데 왜 얘가 분리가 돼야 되는지 그걸 이해하는 게 2번이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 2단계를 거쳐야 돼. 그리고 이걸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다시 한 번 더 고민을 해보시고 정 안 뚫린다. 다시 들고 와. 친절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난 착하니까.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난 착하니까. 이해해야 되는 포인트가 여기야.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여기만 찍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교과서에 많이 나오는 겁나 쉬운 거 하나 빨리 보고 갑시다. 자, 교재는요. 44쪽입니다. 44쪽 밑에 있어요. 자, 개 쉽거든요. 이거 듣고 보면은 되게 당연한 얘기인데? 이 얘기 많이 할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당연한 얘기인데 이 얘기 많이 나올 거거든요. 그냥 듣고 딱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볼까? 자, 질문. 내가 이거 하나만 물어보자. 자, 봐봐. 이게 사실은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인데 이거의 부재는 사실 뭐냐면 이거예요. 잘 보세요. 개념인데 되게 쉬워요. 이해하기가 되게 쉬운 개념이야. 이 친구의 부재는 이거예요. 나는 지금부터 수열의 합을 줄게. 근데 그 수열의 합을 보통 제1항에서 출발하는 수열의 합을 줄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을 대부분은 SN으로 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시그마로 써도 똑같은데 시그마로 주면 K가 1에서부터 N까지 갔을 때 나오는 AK. 이렇게 2가지 형태로 줄 거야. 제1항이 출발이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집중하고 잘 봐야 돼. 개념 이거 의외로 빨리 확 지나가요. 알겠지? 그 개념 확 지나가는 것만 잘 잡아주면 되는데 그럼 SN과 시그마 얘네들을 집중을 하면서 우리가 그 다음으로 봐줘야 되는 거는 누구냐면 이 수열의 합을 활용해서 내가 지금부터 오히려 만들 수 있는 것이 이 수열의 합을 알았더니 갑자기 깍꿍하고 튀어나오는 것이 일반항이야. 엥? 수열의 합으로 무슨 일반항을 찾습니까? 선생님 드디어 미치신 겁니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가능합니다. 그걸 지금부터 보여줄 거야. 그래서 수열의 합을 활용해서 일반항 찾기. 이게 제목이에요. 그럼 니네가 이제 질문이 생기지. 어떤 질문이 생기냐면 how? 어떻게? 이런 생각인 거야. 맞아 여기까지는요? 그럼 내가 SN이라고 쓰는 게 일반적이지만 나는 어차피 우리는 시그마를 배우셨죠? 그럼 시그마로 내가 설명을 하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시그마로 나오는 것도 많이 나오니까 시그마로 설명을 해서 퉁쳐서 보자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시그마는 이거죠. 자 봐봐. 니네가 이 기호를 해석해봐.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N까지 갔을 때 A, K야. 그럼 얘는 제 몇 항에서부터 제 몇 항까지의 합이에요? 제 1항에서부터 제 N항까지입니다. 다시 뭐냐면 제1항, 제2항, 제3항, 제3항, 와다다다 제 N-1항 그 다음에 제 N항까지 더해준 게 이거야. 시그마의 의미인 거지. 여기까지는 정의니까. 근데 갑자기 우리가 일반항 찾으라고 그러잖아. 그럼 일반항은 제 몇 항 찾기 싸움이니까. 일반항은 제 몇 항 찾기 싸움이에요. 1항이 일반항이야? 1항이었으면은 내가 제 1항이라고 얘기했을 거야. 일반항이야. 일반항은 제 몇 항 찾기? N항 찾기.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문자로 구성되어 있는 제 N항. 이걸 내가 일반항이라고 분명히 수열 시작할 때 얘기했었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이 정도 정의는 알고 있어야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일반항이야. 그럼 나는 이 친구만 남기고 나머지들 n-1항까지를 다 없애버려도 될 것 같지 않아? 그치? 그럼 이것만 없어지면 AN 나올 것 같지? 그 생각에서 출발한 거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만 남기면 될 것 같아. 그럼 얘까지 더한 것이 없어지면 된대. 근데 얘까지 더한 거를 시그마로 다시 한 번 더 표현해 줄 수가 이때 아니면 없대? 있을걸? 왜? 너의 이름은 키미오 나마웨라. 맞나? 키미노 나마웨라. 맞아요? 너의 이름은. 미안해. 나 요즘 치사병 그 전설이 된다 거기에 빠져 있어가지고. 키미노 나마웨라 맞죠? 몰라. 일본어 까먹었어. 자, 여기 보세요. 일본어 당당하게 정규 꼴찌 3년 동안 하고, 정규 꼴찌. 나는 외고를 나와서 일본어를 배운 게 없습니다. 당당하게 얘기해 줄게요. 일본어 10점을 넘어본 적이 없어요. 자, 여기 보세요. 봐도 돼. 그럼 맞지? 야, 일본어 수능 은지생. 맞지? 키미노 나마웨라. 맞지? 맞아? 자, 여기 보세요. 자, 보세요. 그럼 얘를 바꿔봐. 너의 이름은. 얘 이름 뭐야? 시그마로 표현해보자고. 얘 시그마. K가 제 몇 항에서부터? 1항에서부터 제 몇 항까지 더한 거예요? 얘 n-1항까지 더한 거죠. 맞아,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n-1항까지 더한 거에 대한 일반항이잖아. 맞아,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것만 없어지면 된대. 둘을 뭐 해주기만 하면 제 n항 남을 테니까 둘을 뭐 하면 돼? 이 둘 뭐 하면 돼? 빼면 되겠지. 그래서 빼. 계산한 게 A, N. 게임셋. 이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일반항을 합 가지고 구하는 공식은 하나 차이 나는 애들끼리만 빼주면 된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걸 설명한 게 누구냐면 별표. 이게 A, N 구하는 여기 비공식입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저걸 SN으로 표현한 게 저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기억을 해주기만 하면 되는 거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이랬더니 불만이 생겨. 그럼 어떤 불만이 생기냐면 이 친구는 맞는 아니 목이 안 좋아요. 이 친구는 반드시 봐야 돼. 이 친구는 0 같은 게 와버릴 수가 있다는 사실 아니면 없다는 사실. 이 친구는 0 못 오죠. 항번호인데 항번호가 0번 없어요. 이런 거. 얘네 출석번호 생각하면 돼. 얘네 출석번호 제일 앞에 있는 애가 몇 번이야? 0번이야 1번이야? 1번이야. 그러니까 항번호 세는 건 무조건 1이 출발이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야? 이 친구도 1 이상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n-1이 1 이상이 되려면 n은 몇 이상이 되어야지 1 이상이 되니까. 2 이상이 돼야 되니까.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동그라미 어떤 조건이 무조건 붙냐면 2 이상이 그래서 무조건 붙어요.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2 이상이 그래서 무조건 붙는 거고 그 2가 붙는 이유가 n-1 때문에 붙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연결 이렇게 지어야 돼. n-1 때문에 2가 붙는 거야. 저거 없었어도 얘는 1부터 출발했어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문제가 된 게 뭐야? 일반항은 구했는데 제 몇 항을 못 구한다가 지금 현재 여기 아이디어에서 가장 큰 문제야. 제1항 못 구한다가 문제야.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제1항을 찾아서 참말리 이렇게 되는 거야.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1항을 찾아갑시다. 이렇게 되었을 때 그럼 니네가 두 번째로 잡아줄 수 있는 게 제1항이에요. 근데 제1항이나 제1항까지 합을 구하는 거나 같은 거 아니면 다른 거야? 그러니까 제1항의 항을 구하나 시그마로 잡았을 때 제1항에서부터 1항까지의 합을 구하나 둘이 같아요? 달라요? 이거 같을걸? 왜? 이거 쓰면 그냥 A1밖에 없으니까 이게?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둘이 같은 거 나와버리지? 그래서 첫째 항은 누구로 간주하냐면 동그라미. 그래서 제1항까지의 합으로 간주한다. 이게 첫째 항이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열의 합을 가지고 일반항을 구할 때는 반드시요. 여러분들은 요 두 가지를 모두 체킹하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때 요거를 체킹하는 과정에서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걸 체킹하는 과정에서 여기에서 실제로 구한 S1과 우리가 여기 실제로 찾은 일반항에서의 그 A1이 동일할 수가 있어요. 같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럴 때 뭘 없애면 되냐면 이걸 없애버리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근데 둘이 다르잖아요? 그럼 무조건 뭐 해야 되냐면 분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야. 그것만 생각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귀찮더라도 뭐 해라? 일단 둘 다 체킹을 하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지금 처음이니까 스킬 같은 거 안 알려드리고 정석으로 풀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사실 이거 스킬 있어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시험 때 들어가면 알려드릴 겁니다. 왜냐? 이 친구 하나 풀다 보면은 어떤 거 나오냐면 등차수열인데 하는 거 바로 튀어나오는 거 있어. 그 등차수열인데 하는 거는 내가 언제 알려드릴 거냐면 너네 이거 어느 정도 복습한 후에 할 거예요. 알겠지? 봐봐. 자, 그럼 여기서부터 출발하겠습니다. 1번 얘부터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자, EX부터 가겠습니다. 첫째 항부터 제 n항까지 합 SN이 현재 몇 n이라고 주어졌을 때요? 4n이실 때 우리는 일반항 구하기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자, 그럼 같이 쓰면서 봅시다. 여기 EX 같이 쓰면서 봅시다. 뭘 그렇게 모스보를 보내고 있어? 자, 여기 보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같이 쓰면서 봅시다. 그럼 우리는 제일 먼저 첫째 항부터 확인하라 아니면 제 n항부터 확인하라? 제 n항부터 확인해 주세요. 그러니까 일반항 제 n항은 S 얼마에서 S 얼마를 빼주기만 하면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치? SN에서 누구 빼주기만 하면 돼요? 그치? SN-1을 빼주면 되겠고, 다시 얘기하면은 나는 여기 있는 SN은 4n이니까, 그래서 난 여기 그대로 4n 잡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거기서 우리는 n-1이면 여기 n 대신에 누구를 집어넣으라는 얘기랑 같은 말이야. 여기가 n-1이면 여기다가도 누구를 집어넣으라는 얘기죠? n-1을 그대로 집어넣으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었던 4에다가 나는 여기 n-을 집어넣어서 쉽게 계산하면 돼. 그럼 얘 남게 되는 항은 얼마만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돼요. 얘 계산했더니 얼마? 에이, 뭐 누가 일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이거 분배해야지. 그래서 이거 4예요. 그쵸? 그럼 일반항은 4입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근데 여기서 아직까지는 챙겨줘야 돼. n이 일단 누구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챙겨줘야 돼. n이 누구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치. n-1이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기 때문에 2보다 크거나 같다는 사실을 붙여야 돼. 니네 이거 소술력 쓰실 때 이거 없으면 틀려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게 중요해. 일단 여기까지 붙여야 돼. 그리고 나서 나중에 없애든가 안 없애든가 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린 두 번째 어디를 확인해 줘야 된다. 제 몇 항을 그래서 확인해 줘야 된다. 2번. 제 몇 항 확인. 제 몇 항 확인. 제 1항을 확인하시는데 제 1항은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S1이랑 같다 아니면 다르다? 같으니까 S1으로 확인해. 그러면 나는 여기 N 대신에 얼마 집어넣는 얘기랑 같은 말이야. 여기 N 대신에 얼마 집어넣으라고요? 1이지. 그럼 여기 1 집어넣으면 실제 S1 얼마 나와버려요? 4 나오네. 둘이 같아 달라? 같아. 이럴 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랬을 때 내가 A'N이라고 할까요?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 친구를 A'N이라고 잡았을 때 그럼 우린 여기에서 A'1을 구한 거랑 A1은 같았던 거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렇게 같아버리면 그때부터 이 2보다 크거나 같다는 조건이 사라진다고 아니면 그대로 살아있는다고? 얘가 어떻게 된다고? 이 조건이 어떻게 된다고? 이 조건이? 요렇게 돼버리게 되면 요 조건이 살아있어요? 죽어요? 이때 죽어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이때 죽어요. 그러니까 이 조건 때문에 결국 우리가 찾고자 했던 AN은 4밖에 안 된다. 끝!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까지 잡아주시면 되겠고 자, 옆에 갈게요. 자, 그럼 여기 옆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끝내야 되겠네. 등비수를 못 갔네. 자, 여기 볼게요. 자, 여기 6번 보겠습니다. 여기 문제도 동일합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어쨌든 우리 일반항 AN 찾기 싸움이니까 일단은 제일 먼저 다 필요 없지. 자, 하나만 볼까요? 자, 1번부터 같이 한번 보게 되면은 그래서 우리는 SN이죠. 그럼 SN은 당연히 우리가 시그마를 준 거니까 여기 시그마를 가지고 AN 찾을 거야. 첫 번째 우리는 AN부터 찾는다 아니면은 A1부터 찾는다. 그러니까 A1, AN 둘 중에 골라. 누구부터 찾을 거야? 그렇지. AN부터 찾을 거고요. 그 AN에 누구에서 누구 빼준 걸로 계산해주면 되는 거니까요. AN은 누구에서 누구 빼준 것? 그렇지. SN에서 S에 N-1을 빼준 거랑 동일하니까.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SN은 저거네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었던 N제곱 마이너스 3N에서 그럼 나는 여기 괄호로 쳐져 있는 전체로 주어졌을 때 저기 n 대신에 다 n-1 집어넣어라 이거지. 맞나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에서 n-1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3에 n 대신에 n-1 집어넣은 요거를 계산해 주세요가 정답이 되겠네. 맞나?
그럼 요거를 싹 다 전개해 볼 수 있을 테니,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걸 그대로 전개해 주게 되면서 나오게 되는 계산 결과, 그래서 나는 n제곱 마이너스 3, n에서 마이너스, 자, 그럼 얘가 n제곱 마이너스 2n 더하기 1에 마이너스 3n 더하기 3까지 잡아서 얘네 정리해 줄 거 정리해 주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자, 그럼 이제 정리해봐. 그럼 얘는 최종적으로 몇 n만 남게 돼요? 2n.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 다음 마이너스 얼마 남게 돼요? 여기 상수 남으니까 마이너스 얼마? 2n 빼기 얼마? 그치. 그래서 얘네 계산하면 결국 2n 빼기 4 남아.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2n 빼기 4 남고 여기는 아직까지 조건 붙여야 되죠. 반드시 붙여야 돼. n이 누구보다 크거나 같다는 사실? 그렇지. 이거 제발 좀 붙여. 처음 하실 때는. 알겠지,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찾아줘야 되는 애가 생겼지. 그럼 이렇게 해서 AN 찾았다. 두 번째 우리는 그럼 몇째 항 찾아주는 것이 필요하다. 두 번째 무슨 항 찾아라? 제1항을 찾아라. 근데 제1항은 누구를 이용해서 찾으면 된다? S 얼마? S1을 이용해서 찾는다 이거죠.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했던 제1항은 제1항까지의 합을 활용해서 찾는다요.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제1항까지의 합은요, 실제 여기 n 대신에 1 집어넣은 계산 결과니까 계산해보실 마이너스 얼마 나옴? 마이너스 2 나오지.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랬을 때 나오게 되는 요 초항이 여기서도 똑같이 1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지를 보는 거예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랬을 때 여기 있었던 얘, 이 친구를 내가 A'N이라고 잡았을 때 A'1과 A1이 같은지를 마지막으로 제발 판단을 해줘. 지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으니까.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들을 판단해보면 둘은 같아요? 아니면 달라요? A'1과 A1은 같아? 아니면 달라? 같지? 왜? 여기에 1 집어넣으면 2 빼기 4니까 동일하거든. 그러니까 얘네들이 같으면 오케이. 이것까지 판단해서 AN은 그래서 누구만 나오면 되냐면 제 2n-4만 나오면 돼. 이럴 때 2보다 크거나 같다가 지워지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2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요 조건을 소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걸 보여줘야 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저 조건을 없애기 위해서 요거를 보여줘야 되고 이거 안 보여주면 위험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 이유를 2번을 통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 이유를 2번을 통해서 보여드릴 테니까 잘 보시면 되고요. 1번을 나중에 얘기할 건데 왜? 요거 내가 나중에 얘기하긴 할 건데 시험 때 얘기해줄게. 이거 나오잖아. 시험에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런 형태 나오면 그냥 이거 없애버려도 돼요. 왜냐면은 이거 등차 수열이야. 그건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왜 그런지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건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1번은 어쨌든 저렇게 해서 볼 수가 있고요. 2번 보겠습니다. 자, 잘 봐야 돼. 그럼 2번도 똑같이 우리가 구하는 거죠. 그럼 SN 가지고 AN 찾기죠. 그쵸? 그럼 첫 번째 우리는 뭐부터 찾아야 된다? AN 아니면 A1? AN. 그럼 AN을 우리는 제 몇 항까지의 합에서 SN에서 누구를 빼주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치? SN-을 빼주면 되니까. 그러면은 제 n항까지의 합은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3n 제곱에 더하기 n 더하기 2에서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나는 여기에서 쟤를 빼는 거지. 누구?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3에 n 대신에 n-1 들어온 거의 제곱. 거기에 우리는 더하기. 나는 n 대신에 똑같이 n-1 집어넣은 거. 거기에 누구 더한 거 빼주는 거냐면 2 더한 걸 없애주는 거야. 그럼 여기까지 사라락 지워보면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사라락 지워보시게 되면은 얘가 정리를 해보니 그럼 얘가 3n제곱 마이너스 6n 더하기 3이 나는 n 더하기 1인 것까지 나와서 한 번 더 계산이 가능하죠. 그러면 얘네들 이렇게 정리하게 되면 얘가 그래서 3n 제곱에 마이너스 5n에 나는 더하기 4를 저기 앞에 있는 친구에서 날려버린다 이거 아니야.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날려봐. 그래서 얘가 몇 n 마이너스 얼마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계산해보니까 땡! 마이너스 만나죠? 그러면 더하기니까 6n이겠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n이랑 더하니까. 그래서 난 여기는 6n 마이너스 얼마가 되는 겁니까? 저기는 마이너스 만나면 되는데 마이너스 얼마? 그래서 6n 2 빼기 4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됐죠? 계산하는 거니까. 둘을 실제로 빼보면은 3n 제곱은 죽었을 거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됐죠? 알아. 금방 끝나.
자, 그럼 여기 이렇게 잡아줄 때 n이 그럼 누구보다 크거나 같다가 지금 여기서 드러나. n이 누구보다 크거나 같다가 드러나는 상황이야. n이 2보다 크거나 같다가 드러나는 상황에서 두 번째 체 몇 항 찾아줘야 되는데? A1을 찾아야 되는데 A1은 누구를 통해서 찾을 수 있으니까? S1을 가지고 찾을 수 있으니까 여기에 1 다 집어넣어 보시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저기 1 넣어봐. 얼마예요? 그러니까 저거 계산하게 되면 3n제곱 더하기 n 더하기 2에다가 n 대신 싹 다 1 집어넣었대. 얼마야? 얼마야? 예? 6이야.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봐봐. 그러면은 과연 n을 지울 수 있는가? 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세 번째. 바로 우리는 A'1과 A1이 같은가? 라고 판단을 해봤는데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여기 1 집어서 나오게 되는 계산 결과와 여기에 그대로 실제로 가지고 있었던 6은 같아요? 아니면 달라요? 다르다는 게 드러나게 되지. 왜? 쟨 4고 얜 6이니까.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이렇게 해서 둘이 달라지다라는 게 보여지게 되면 이건 귀찮더라도 AN을 제발 이렇게 분리해서 써주셔야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는 첫째 항은 6이고 두 번째 항부터는 6n-2가 됩니다. 라는 거를 이렇게 케이스 나누어서 분리를 해줘야 우리가 찾고자 했던 정답이 된대. 라는 것까지 생각해주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해되셨어요? 여기까지는? 됐어요? 끄덕끄덕 됐어요? 됐어요? 답 나왔지 그대로. 왜 답 아니야? 답 맞을 텐데? 답 맞죠? 답 맞지 답. 순간적으로 은서 제 반응 보고 쫄았어.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얘기를 하면 되고요. 잘 들어. 여기까지 복습을 철저하게 해가지고 오시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밖에 숙제 올려져 있으니까 제발 챙겨가시고 숙제는 오늘 프린트 마무리 적으세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아까 나눠드린 프린트는 다음 시간부터 숙제예요. 알겠지? 일요일 거 미리 준 거